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미국과 유럽과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기 일보 직전에 일단 휴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커미션의 프레지던트인 미스터 영커가 로즈 가든에 나타나서 이와 같은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단 재앙을 모면했다 하는 반응이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어제 딜이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협상 내용을 보면은 우선 유럽 자동차 수입 관세를 미국이 자제한다. 또 미국 수입 알루미늄과 철강 관세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유럽이 미국의 콩이라든가 이런 농산물 수입을 늘리겠다. 또 미국산 내추럴 가스 수입을 늘리겠다. 이런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딜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1년 무역 적자가 자그마치 8,100억 달러. 이 중에 유럽과의 교역에서 잃는 돈이 약 1,000억 달러나 됩니다. 지금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무역 마찰은 EU,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 등 전방위 이 마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찰에서 미국이 결국 우세하다, upper hand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쪽에서는 미국의 적자가 꼭 무역 관세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역 문제는 교역과 경제 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해외 시장에 영향력 문제가 되고, 국내의 농가, 제조업의 손해가 늘어나고, 소비자 부담이 상승하고, 그렇다면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는 농업주들, 주로 공화당주의의 반발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선거에도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발표된 미국과 유럽과의 교역 협상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교역 마찰 해소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반응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무역 적자는 꽤 오래된 일입니다. 작년 한 해만의 적자가 무려 8,100억 달러, 아주 거금입니다. 유럽과의 적자가 1,000억 달러. 왜 이렇게 큰 무역 적자가 계속이 되고 있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불공정 무역 거래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1년 유럽차 수입이 무려 1,920억 달러나 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BMW, 머세디스가 다 이런 겁니다. 미국은 수입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물리고 유럽은 수입차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물립니다. 차이가 꽤 크고 불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중국산 제품은 미국 내 모든 상가를 거의 뒤덮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불공정 교역을 바로 잡아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이 미국을 강간하고 있다. 유럽이 미국의 적이다. 독일은 러시아의 내추럴 가스만 사니까 우방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미국의 적자가 꼭 외국의 불공정 무역 사례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구조 자체의 문제라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저가의 생활 필수품을 미국에서 이제는 만들지를 않습니다. 또 미국의 저축률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고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소비를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많은 유럽 자동차, 일본 자동차의 생산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면은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은 미국의 경제력이 최고다.
중국산 1년 수입액이 5천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 모두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미국의 수출액은 여기에 비해서 절반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이 손을 들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캐나다, 멕시코, 일본, EU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부정적인 논리는 미국 대 전 국제사회와의 대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bullying이고 해결책이 아니다 하는 의견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위상과 지도력은 교역에서만 오지 않는다 하는 지적입니다. 해외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결국 자칫하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와도 관계가 있게 된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트럼프의 당인 공화당, 주로 남부주, 농업주들 중국의 보복 관세로 벌써 큰 돈을 잃게 됐습니다. 우리 일리노이주는 블루 스테이트지만은 그러나 콩 재배로는 전국의 1위 주입니다. 그래서 수백억 달러를 잃게 됐는데 결국 국민들도 당장 손해를 보고 적자를 보니까 공화당이 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11월 선거에도 낭패가 가능하다 하는 예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랴부랴 이 농가에 대한 단기 지원금 200억 달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이루어진 미국 대 유럽의 협상으로 EU와의 무역 전면전은 피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타결책은 아닙니다. 지난 5월에 미국이 중국과 비슷한 딜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이 임시적인 협상 내용은 깨지고 지금 현재는 오히려 무역 마찰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는데 허약한 정치인들은 무역 마찰을 중단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농가와 나라가 바가지를 쓰는 것을 계속 하자는 말인가? 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의 무역 마찰은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해결을 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유럽 커미션의 프레지던트인 미스터 영커는 어제 무역 전쟁은 basically stupid process다,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황급하게 마련된 로즈 가든 기자회견장에는 공화당 농업주의 의원들 10여 명이 초대가 됐었습니다. 어제 유럽과의 무역 마찰 해소 노력은 결정이 됐지만 아직도 무역 전쟁의 우려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선 미국의 무역 적자는 계속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성장도 계속이 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알루미늄 강철 관세는 계속 유효합니다. 또 관세 마찰이 EU에서 중국 쪽으로 가서 여기서 승부를 가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유럽과의 협상에서 얻은 반대급부는 미약한 양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콩이라든가 내추럴 가스를 더 수입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중국에게 잃은 것을 보충하기는 훨씬 불충분한 양입니다. 또 유럽산 수입차에 대한 불공정 교역 조사는 계속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인데 해결을 보는 듯 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리노이 농가들, 콩, 옥수수 재배 농가들이 정부의 임시 보조금으로 일단 큰 피해는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농사를 본 농작물들은 이미 선물로 매각을 다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장기화되면 중국 수출이 막히기 때문에 농가가 아주 큰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일리노이 주의 주 재정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그 불통이 시카고에서는 우리의 세금으로 튈지도 모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7월 26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어제 상호 무역 전쟁의 회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해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으로 불거진 양측 간 긴장 관계를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백악관에서 통상협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EU가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와 콩 수입을 확대하고 쌍방이 공업 제품에 관세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관련 통상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EU가 여타 관세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추진하겠다고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연기했습니다. 백악관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의 차기 양자 회담은 러시아 마녀 사냥이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내년 초 이후에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마녀 사냥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부의 연루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파헤치는 라베르트 뮬러 특검의 수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선거 보안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가안보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합니다. 언론독은 어제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국가안보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정보당국 수장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11명이 어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라베르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를 감독하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로젠스타인 차관이 러시아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서류들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책임있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발의한 탄핵안이 즉각 표결에 붙여질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매도우와 조던 의원은 법무부를 계속 비판해왔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그러나 이들이 발의한 탄핵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차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32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경찰은 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여러 건의 산불을 낸 32세 남성 브랜던 맥글로버를 체포했습니다. 맥글로버가 저지른 방화 중 하나는 샌버너디오 국유림의 5,000에이커를 불태웠습니다. 해당 산불로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최소 5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어제 시리아 남부에서 아이시스가 저지른 연쇄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들리스트 아이 등에 따르면 어제 시리아 남부 수웨이다 일대에서 아이시스가 벌인 자살 폭탄 테러와 총기 공격으로 2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이는 최근 몇 달 새 아이시스가 실시한 테러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큽니다. 라미 매뉴얼 시장은 내주에 계획된 렉쇼얼 시위와 관련해 관련자들이 경찰과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난 댄 라이언 시위 때처럼 시위대가 사전에 경찰과 협의해 지역 보안을 해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도시 폭력범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에 대한 지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연방 하원 의원들은 주 선거 시스템 보완에 대한 현황 설명을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주 소속 공화 민주양당의 연방 하원 의원 18명 전원은 법무부와 홈랜드 시큐리티 장관에게 서한을 통해 이를 요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16년 선거 시에 일리노이주 내 7만 6천 명의 투표인들의 이름,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이 러시안 해커에 의해 노출됐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리노이 다운스테이트를 방문합니다. 그는 그래니트 시티에 있는 철강 회사를 방문하고 관세를 통한 미국 기업의 보호 조치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1도.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76도, 밤 최저 60도.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후나 밤한때 약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2도. 주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64도입니다.